지난주에 제가 더 글로리 리뷰 2편을 올렸는데요. 그 후에 저희끼리 더 글로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최 변호사님의 아이디어로 오늘 이 영상까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글로리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죠? 1화부터 6화까지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많이 있지만 8화 아니에요? 8화인가요? 6화 아니었나요? 모르겠다. 몇 화까지예요? 6화 아니에요? 한 시즌 8화일 거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네, 8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극중 전재준이 박연진과 하도영의 딸 하예솔이 본인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본인의 친구이자 변호사에게 욕을 하면서 하예솔을 자신의 딸로 데려올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변호사는 방법은 아예 없고 박연진과 하도영을 이혼하게 만들어서 하예솔을 본인의 자녀로 데려올 수 있다. 이 가능성 하나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문제는 그때 거기에 나오는 그 극중 변호사가 아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정지어서 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아예 방법이 없을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찾아본 거예요. 그날 사실 저는 민법을 바로 펴서 찾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재준을 도와서 그렇죠. 전재준이 어떻게 예솔이를 찾을 수 그렇죠. 있게끔 도와주자. 하예솔이 전 예솔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그 여행을 우리가 한번 떠나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예솔이 될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예솔이 될 수는 없지. 그건 또 다른 절차가 후에 필요하죠. 될 수도 있죠. 그렇지. 그거는 정말 많은 사실관계가 그렇죠. 존재해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지금 앞에 현재 상태의 법적 상태를 먼저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하예솔이라는 자녀의 생모이자 친모는 박연진. 건드릴 수 없는 이제 고정된 사실이죠. 박연진이라고 하는 엄마가 있고, 엄마와 결혼을 한 하도영이라는 이제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한 이후, 혼인 이후에 하예솔을 출생을 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된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해당이 돼서 하도영은 당연히 친부이자 생부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친생자 추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도 당연히 하예솔, 하도영, 박연진은 다 가족으로 돼 있고 부, 모,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재준은 아예 이제 형식상으로 서류상으로는 밖에 있는 사람, 그쵸. 아무런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죠. 그렇죠. 거기서 삼촌이라고 하잖아. 삼촌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지는 시작점은 결국 내가 생물학적 아버지에 해당한다라는 연결고리를 맨 처음 만들어주는 법적 작업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제 법률상으로는 예를 들어 친생자 관계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나 실제 혼인 관계에 있는 부 또는 모는 자녀를 상대로 하는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거를 이제 법률이 정하고 있고, 이것과는 별개로 또 한 가지는 친생자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라는 것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전재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될지를 뭐 검토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왜 이걸 찾아보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그 변호사가 방법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찾아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재준이라는 극중 인물은 본인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은 결국 박연진과 부정한 관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뭐 하도영으로부터 뭐 죽임을 당하거나 뭐 크게 벌금을 내거나 뭐 형사적인 책임을 얻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극중 전재준의 특성상 그냥 자기 막무가내로 무슨 소송을 하든 그냥 해서 가족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극중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일단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순서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한번 네.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봐야죠. 순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현재 아빠로 아까 누구죠 이름이? 하도영. 하도영이 있잖아요. 그럼 우선은 하도영을 삭제하고 그 아빠 자리에 전재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재준이 원하는 것은 이 딸을 본인이 이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뭐 양육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아버지로 등재가 된 이후에 직접 양육까지 할 수 있는지 이제 이 절차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삭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하도영이라는 그 아버지를 삭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할까요? 친생자 관계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도영과 하예솔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추정이 돼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 전재준 입장에서는 하도영과 하예솔은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소송을 그 두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고 네.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는 나와 하예솔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소송을 걸어야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소송을 모두 제기해서 이제 그 관련된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하예솔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전재준으로, 어머니가 박연진으로 표시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거기까지 하예솔에 대한 가족 관계가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하예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도영은 하예솔의 엄마의 남편일 뿐 자기의 아버지는 아닌 관계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거기까지는 했어요. 여기서 약간 TMI인데요. 네. 만약에 전재준이 하도영과 하예솔 사이에 친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도영과 하예솔이 거부를 해요, 만약에. 네, 유전자 네. 검사를. 네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수검명령 신청이라는 걸 해가지고 네. 강제로 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수검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근데 감치까지도 가능하죠. 예, 감치가 네. 가능한데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도영은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다는 생각 그 정도 들었습니다. 과태료 그래서 내면서. 전재준이 원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쵸. 사실 지금은 전재준은 뭐 유전자 진짜-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렇죠.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미 받아놨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하도영도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상황이니까.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거부할 지킨다고 것이다. 거부하면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TMI였고 네.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쨌든 지금 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정정이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재준은 자기가 직접 이 하예솔을 양육하고 싶어요. 이제 양육할 수 있는 방법, 뭐 아이를 뭐 억지로 데리고 온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네. 법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직접 양육까지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드세요? 커피 마십니다. 어디까지 가지?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예솔을 아이를 데려올 수 어떻게 있을 데려올 것인가. 거냐. 네. 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박연진 뿐이니까 그러면 내가 생부로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되려면 결국 이 하예솔을 생부로서 인지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인지의 방식은 내가 생부임은 이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부 지위에서 그냥 신고만 하면 인지는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인지를 하는 순간 나는 뭐 양육의 의무도 발생하고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서 면접교섭권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인지만 하는 단계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예솔을 보고 싶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이제 부여받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아이를 박연진 쪽에서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양육비 부담의 뭐 의무까지는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 양육권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신청 정도를 해서 본인도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받거나 혹은 뭐 전재준의 그런 스타일상 친권 및 양육권도 확인받고 그것을 내가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청구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예솔이 박연진에게서 쭉 커왔기 때문에 양육권을 쉽게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재준이라는 그 부호가 뭐 하예솔을 정말 사랑할 만큼 양육비 의무도 참 잘하면서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이 스토리상 향후에 박연진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로 계속 박연진이 유지되는 것이 자녀 하예솔의 복리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점을 보강할 수 있으면 아예 양육권자를 나로 지정해달라. 변경을 해달라.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사실 3월달에 후반부 그 드라마의 공개가 된 이후에 그 상황을 봐서 아 그러면 이때는 양육권이 어디로 가겠다라고 그때는 우리가 좀 손쉽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쯤 되면은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벌써 2명 죽었잖아요. 아 그랬죠. 하나씩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이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혜교가 직접 양육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술이를 담임 선생님으로서 그렇죠. 너무 박연진의 좋은 마음에. 엄마가 결국 양육하겠죠. 그리고 원래 애초부터 그 송혜교가 말하길 나의 꿈은 너다. 아, 그 하예솔을 박연진한테 키우는 것을 그 말로 딱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네가 가진 걸 내가 다 갖겠다. 네. 그럼 하도영도 하도영은 하도영을 받는 거구나. 그 그럼 다른 남자 한 명 어떻게? 걔는 그 이제 의사. 걔는 이제 그 끈아풀이고 어차피. 그리고 아마 그 하도영이 나온 그 박연진 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쓸 것이다. 칼로 이렇게 막 쑤시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약간 폭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갔으니까 드라마가 전개가 안 됐으니까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예솔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드라마의 스토리상 분명 박연진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뭐 그 전에 박연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전재준도 과거가 깨끗하진 않네요. 둘 똑같이. 그러네요. 두 사람 모두 사실 자녀의 복리에는 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기는 하지만 뭐 이제 전재준 입장에서는 본인의 과거는 숨기고 박연진의 과거만 부각을 해서 특히 또 박연진은 아마도 누군가를 과거에 죽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그런 것들 부각해서 이제 그런 살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솔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차라리 먼저 전재준이 그걸 다 오픈해서 박연진을 일단 교도소로 먼저 보낸다. 수감시키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우리가 좀 많지 않으신 구독자분들이지만 제가 뭐 전재준을 막 되게 비호하고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봤다 정도니까 네네. 전재준이 우리의 의뢰인이라면 이라는 구독은 상상을 유지해 주십시오. 안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뭐 더 얘기하실 거 예, 없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이제 더 글로리에 대한 이야기 뭐 제가 개인적으로 1, 2편 리뷰했고요. 오늘까지 또 더 글로리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3월에 또 드라마가 공개가 되면 또 저희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때 또다시 더 글로리에 대한 리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